안녕하세요. 뭐니뭐니 해도 건강의 박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에 이어서 경구 포도당 부화 검사 결과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50g의 포도당 캔디를 200ml에 물에 녹여서 마시고 혈당을 측정해 봤더니 100으로 시작해서 282까지 혈당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로 소화 흡수가 되어서 끝난 상태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양의 포도당을 먹고 이번엔 운동을 해봤습니다. 포도당 흡수 후에 운동을 했는데 이게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한번 측정해 봤습니다. 운동은 팔 굽혀 펴기 30회, 플랭크 5분, 스쿼트 120회, 20분 걷기와 뛰기를 반복해서 똑같은 양의 포도당 캔디를 먹었을 때 운동을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50g의 포도당 캔디를 먹고 운동을 한 경우에도 처음에는 110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은 285까지 올랐고, 근데 운동을 했더니 혈당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하게 약간 더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0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양의 포도당 캔디를 먹고 운동을 했는데 혈당이 전혀 줄지 않았다는 얘기죠. 운동을 안 한 경우에 비교해서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혈당 스파이크 면에서 운동이 거의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결론인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왼쪽에 이쪽에 있는 것이 운동하지 않고 포도당 캔디를 먹은 경우고, 이쪽에 보이는 것이 포도당 캔디를 먹고 운동을 한 경우인데 피크가 거의 똑같고 패턴도 거의 똑같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분명히 운동이 당뇨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말이죠. 저도 이 결과를 보고서 좀 약간 놀랐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없는지.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운동이 짧은 기간의 혈당의 변화에 혈당 스파이크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운동할 때 섭취한 포도당을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몸에 저장된 포도당을 근육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운동할 때 사용되는 포도당은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포도당이지 우리가 바로 먹은 그 포도당이 그대로 운동으로 해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그 순간에 저희가 먹는 포도당이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몸속에 저장되어 있던 포도당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라는 것이 단기간의 혈당의 변화, 즉 혈당 스파이크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이 실험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운동은 혈당 관리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느냐? 그렇지 않죠. 어떻게 도움이 되냐면 운동을 하면 혈당 조절에 좋은 점이 있는데,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이 사용한 포도당을 결국은 다음 포도당 섭취 시에 사용하게 되고, 몸에서 이제 포도당을 소비하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포도당을 섭취했을 때 그 포도당이 소모된 곳으로 가겠죠. 근육이나 몸의 여러 세포에 저장돼 있던 것들이 날아가고 다시 새로이 흡수된 포도당을 저장하게 되는 겁니다. 저장될 때 저희가 섭취한 포도당이 그쪽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다만 저희가 새로 섭취한 포도당은 바로 운동으로 해서 소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단기간의 혈당의 변화, 혈당 스파이크가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여러 연구 논문이 있고, 또한 주의 실험을 통해서 혈당 스파이크가 췌장세포 개체수 감소로 이어진다는 유튜브 영상도 있습니다. 또한 혈당 스파이크 관련 유튜브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은 유튜브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혈당 스파이크가 오래 지속되면 인슐린 레벨을 높이고 결국은 우리 몸이 인슐린 저항성을 갖게 되는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당 스파이크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만약 생겨가서 이렇게 지속이 된다면 결국은 우리 몸이 인슐린 저항성을 갖게 되고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인슐린 레벨이 높아지면 지방 축적이 심해져서 비만이 오고, 결국은 몸 안의 세포들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신호를 무시하게 되고 저항성을 가져와서 인슐린 신호에 대해서 저항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당뇨로 발전된다는 이론이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섭취하는 탄수화물이 빠르게 포도당으로 변하여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데, 그렇다면 당뇨인과 비당뇨인들 그리고 체질에 따라 각각 자기 몸에 딱 맞는 탄수화물의 양을 찾아서 당뇨인의 경우 혈당 최고치가 200이 넘지 않게끔 하는 것, 정상인의 경우는 140 정도, 이것이 당뇨 관리와 비만 관리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요약하겠습니다.
50g의 포도당 캔디를 먹고 운동을 했을 때 운동이 가져다주는 혈당 스파이크 관련 좋은 점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운동은 혈당 관리에 도움은 됩니다. 근데 롱텀에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소모된 포도당만큼 다시 근육이나 몸에 쌓이기 때문에 우리가 흡수한 포도당이 결국은 몸에 쌓여서 혈당 관리에 도움은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혈당 스파이크가 치는데 혈당 스파이크가 칠 때 200을 넘으면 저희 모세혈관에 데미지를 준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혈당 스파이크가 치게 되면 인슐린 레벨이 높아지고 인슐린 레벨이 높아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은 인슐린 레벨이 높아지면 결국은 비만이 되고 혈당 스파이크가 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결국은 비만과 당뇨로 가게 되는 문제가 바로 이 혈당 스파이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해서는 저희가 가장 적절한 각자 체질에 맞는 각자 상태에 맞는 가장 적절한 탄수화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상을 먹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칠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탄수화물의 레벨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알아내고 우리가 운동을 하면 롱텀에 좋긴 하지만 혈당 스파이크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저의 영상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